자, 네, 제가무슨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네. 오늘은 5.18입니다만, 5.17입니다. 5.7인데요. 5.17, 내일이 5.17인데, 내일 5.18이요. 광주에서 겪은 사람들은 5.17 저녁부터 칩니다. 저녁부터? 네, 왜냐하면 5.17 저녁에 계엄 공수부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발포가 이루어지고 무자비한 폭행이 이루어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5.18이라고 치는데 광주 사람들은 5.17이라고 쳐요. 근데 이제 어저께 TV를 보다가 밤에 저녁 때 이제 그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고 그 MBC에서 하는 그 역사 프로그램. 역사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광주 그 당시 5.18 때의 그 기총소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전일 빌딩 관련된 거나 도청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방송을 보면서 과연 어느 수위까지 말할 수 있나를 보자라고 그 방송을 눈여겨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저 살던 집에 기총소사를 맞았다고 얘기를 맞아요.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믿었었거든. 그래서 왜 안 믿지? 증거가 있는데도 왜 안 믿지? 내가 증인을 왜 안 믿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좀 그 의아스러웠던 거는 그 안에 출연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현무도 있고 뭐 여러 출연자들이 많은데 그 메인 나레이션을 김종민이를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물론 김종민 씨가 뭐 똑똑하다 바보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사실 그 나레이션을 하면서 김종민 씨도 굉장히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을 전현무나 이런 사람들이 해주는 거랑 김종민이 하는 거랑은 사실 받아들이는 사람의 느낌도 좀 다를 거거든. 근데 뭔가 면피하고 지금 막내인 종민이한테 이걸 다 떠넘기나? 물론 막내는 아니지만 얘한테 다 이 나레이션을 왜 이걸 다 맡겼지? 오히려 같이 참석했던 역사학자보다 김종민이 더 많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상황에 대한 얘기를.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겪어봤을 리도 없고, 어떻게든 주변에서 나와서 들었을 건데, 왜 이걸 객관화하지 못하고 그 친구한테 그 나레이션을 메인으로 맡겼나라는 부분에 대한 게 마치 출연자들이 안 맡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메인 나레이션.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봤어요. 살짝. 네. 아무튼 어찌 됐거나 이제 지금 여권에 대단히 많은 그 이제 대선 후보들이 나름 자기 스스로 대선 후보들이 이 광주를 찾고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꺼내놓고 있습니다만 야권에서는 유승민 말고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참석 이번에는 뭐 초대를 받았다라고. 네. 초대는 늘 했어. 안 와서 지랄이야.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번 이제 내일 5.18 기념식이 있을 건데 아침에 몇 명이나 야권은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떤 워딩을 하는지 안철수는 올 것인지 윤석열은 올 것인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싶어요. 오늘 판매를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회피가 될 수 있어요. 매일 마스크를 쓰는데 너무 좋았던 게 여러분 일단 디자인이 지금 이 색깔이 보이시려나? 이게 베이지색이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노란색도 있어요. 노란 색깔 마스크 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숨쉬기가 너무 편했어요, 일단. 이렇게 얇아 보여도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하게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어.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예. 걸러주는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됩니다. 향균 안감이 에어로 15 향균 안감으로서 99% 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의 예. 향균 효과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인증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럼 턱이나 여기 볼 부분에 향균 효과가 없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이 잘 나더라고요. 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빗끈을 조절해서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맛보도 돼요? 맛보도 맛보도 돼요? 예, 맛보도 됩니다. 맛보. 예.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자, 어머. 자, 보이시나요? 다 통과해요. 다 예. 통과해요. 다 통과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친환경 재세용 마스크잖아요.
최대 50일 정도까지 재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 이렇게 쓰고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불편한 감이 없어요. 안면 붓기 시험을 해서 KF 부사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IL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이낙연 그 후보 아니 후보는 아직 아니구나. 이낙연 그 백수. 주자가 현 이백수 씨께서 갑자기 네. 태도를 바꾸셨죠. 이분이 그러니까 1월 1일 날에 네. 그거에 갑자기 전 대통령 사면론을 들고 나왔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다들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기껏 민주당 당대표를 뽑아놨더니 민주당 당대표가 저런 포지션을 취하면 어떻게 하지? 아니 새해 첫날부터 한다는 말이 그게 뭐야 도대체. 그리고도 그런 분위기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실 사과 안 하고 지금까지도 있었어. 공식적인 사과를 안 하고 무려 5개월을 버텼는데 어제 비로소 16일에 어제 비로소 광주시당에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참. 자, 이 부분에 대한 기사부터 살짝 먼저 읽어볼까요? 네. 서울신문입니다. 5.18 앞두고 승부수... 사면론 사과하고 개헌 던지는 이낙연. 이거는 폭탄 던지고 난 다음에 잘못 던졌네 생각하고 난 다음에 크레모가 또 터트린 거야. 이낙연 전 대표는 16일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광주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초 전직 대통령 사면 거론과 관련해 저는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그 잘못을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 후로 저는 아픈 성찰을 계속했고 많이 깨우쳤다며 앞으로 국민의 뜻을 살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얘기는 1월 10일쯤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늦었더라도. 아니 1월 2일 날 했었어야죠. 다음 날 바로 했었어야죠. 이거는- 그러면 너무 눈치 없어 보이니까 한 일주일은 봐야지. 이게 제가 뭔 잘못을 했는지를 깨달을 때까지. 아이고, 참. 근데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던지는 건 이미 사과의 시기가 늦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그때도 사실 1월 1일에 왜 이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을 얘기했겠습니까? 왜냐면 자기가 보수표 한번 끌어보려고 한 거예요. 보수 쪽에서 좋아할 만한 얘기 한번 꺼내보자. 내가 선점한다.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응? 애초에 그 꿈이 이미 집토끼는 애토끼고 그렇지. 산토끼도 잡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함부로 던진 건데 그러니까 욕심이 망친 거야. 욕심이 망친 거. 근데 이거를 또 지금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이제 표가 자기가 다 떨어지고 지금 계속 10몇 %에서 올라오지를 않으니까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이제 불과 1년도 안 남았어요. 이제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재임할 수 있는 시기가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자 과연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꺼내고 또 여기에다 갑자기 반성한다는 사람이 개헌론을 갖다 붙인다는 얘기야. 물론 이게 내각제를 위한 개헌인지 뭔지는 내용에 대한 거는 일단은 잘 모르겠어. 근데 어찌 됐거나 이 개헌론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거거든. 결국은 또 대선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네. 결론은 또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사면 그다음에 개헌 그냥 다 나는 대선 출마합니다. 나는 대선 출마합니다.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5.18에 와가지고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워딩을 던지는 자체가 이게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치 5.18은 끝났고 지금 이제는 우리가 국민들의 불평등에 대해 신경 쓸 필요인데 아직도 진상규명 안 됐어요. 그죠. 실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안매장이나 실종돼 버린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 이런 것 전혀 안 돼 있고요. 전두환이 아직도 살아가지고 전두환 회고록을 내고 있고 거기서 틀렸다고 하는 부분은 그거를 검은색으로 그 칠해서까지 다시 책을 내고 있어요. 지금 그 어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기총소당의 헬기에서 총 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물리적인 증거를 갖다 들이대고도 지금까지도 당사자들의 자백을 못 받아내고 있어요. 그 당시에 헬기를 출동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난 우린 쏜 적 없다 그랬다가 그 당시에 무장은 돼 있었다라는 선에서
합의를 본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런 총격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라고 당사자들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5.18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참여했던 공수부대 군인들의 제대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늦춰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종의 휴양시설 같은 데서 트라우마 치료라고 하는 명목에 의해서 휴양시설 같은 데서 집단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들을 들었을까요? 절대 나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저는 그런 교육들을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시민군 쪽에서 또는 그때 참여했던 무려 4,500명, 4,600명에 달하는 공수부대 관련된 사람들과 그 참여했던 지휘관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거나 진상규명에 협조해주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마치 천안함의 생존자들이 폭침이라는 부분 안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통일해서 내놓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과연 이런 그 물리적 증거가 있는 그 피해자가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비겁한 정의 또는 비겁한 의리가 이게 정말 나중에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다는 부분에 대한 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증언을 끌어낼 수 없는 강제할 수 없는 현실이 참 절박하게도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이거를 그때부터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걸려 있는 좀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에서 1심 재판의 증거들이 다 무시되면서 이제 역으로 이게 역공을 맞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검찰 쪽에서도 뭐 개혁을 시작해갖고 역사 바로잡기를 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현 시점에서 먼저 실타래를 풀고 역으로 위로 풀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이걸 못하게끔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 무슨 개혁과 무슨 변화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하나 언제? 네. 그래서 이 전 대표의 행보는 역시나 전라도를 가서도 5.18을 앞두고도 광주에서도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인가라는 부분 안에서 굉장히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네. 아직도 실망할 게 남았어요? 아니. 얼마나 기대를 도대체 얼마나 했길래 아직도 또 실망할 게 남은 거예요? 개과천선.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합니다. 일생을 자기 자신만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죠. 피해자들은 안 만나고 묘소에 가서 잡초 뽑는 걸로 이미지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장난쳐 지금? 아니 잡초는 아니 그렇게 지금 아니 나는 이거 광주 시민들 정말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기엔 저 잡초도 없어. 다 요때 돼갖고 묘역 관리인들이 다 관리돼요. 다 돼 있는 거야. 잔디 다 깎고 지금 꽃까지 뭐 하는 다 거야? 꽂아놨잖아. 근데 왜 거기 가갖고 잡초를 뽑는 척을 하고 있냐고. 쇼 하는 거지 쇼. 아이고. 아이고 광주 시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은 저런 짓거리가 통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사람이 전남도지사 출신이에요. 전남도지사. 갈수록 더 밉상이네 진짜로. 아. 그 뭘 해도 밉상이다. 아유 아무튼 진짜. 내일 5.18 기념식에 대권 후보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인물들이 오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내일 대나무 숲에서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